슬라이드 JS 플러그인의 구조를 먼저 보게 되면 일단 컨테이너 영역 안에 자, ID 슬라이드 그 밑에 이미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그냥 임시 이미지 넣습니다. 300에 200 사이즈의 자, 임시 대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 놨고요. 자, 얘를 슬라이더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jQuery 아래쪽에 보면은 jQuery 슬라이드 min.js 이거 한 줄 딱 써놓고 그리고 슬라이드 ID 슬라이드에 대해서 슬라이드 JS 메소드 실행하세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어떻게 여기 보면 알아서 만들고 알아서 previous next 버튼이 만들어져요. 자, 요게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요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1, 2, 3, 4라고 하는 인디케이터도 알아서 만들어져요. 즉 자동으로 얘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기본 CSS가 작성된다는 얘기야. 자동적으로. 자, 크기도 어떻게 돼요? 크기도 300에 200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비에 맞춰가지고 조절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즉 검사를 해보면 자, 여기 검사를 해보면 따라란 자 보세요. 나는 분명히 div 슬라이드 영역 하나를 만들어 놨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미지를 끼워 놨었어요. 그런데 얘가 자동적으로 지금 보면 뭘 만들어요? 슬라이드 JS 컨테이너를 그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딱 보니까 스타일이 지금 인라인 스타일로 쏙 들어가 있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아, 스크립트 형태로 스타일을 지정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div 안쪽으로 쏙 들어가 보게 되면 다시 컨트롤 그 다음에 앵커 태그 previous next 내비게이터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그리고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하는 자, 페이지 네이션 인디케이터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플러그인은 뭐가 좋다? CSS가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다 추가적으로 CSS를 만들어서 씌워줘야 됩니다. 디자인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능은 얘가 제공을 해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디자인만 하면 돼요. 그럼 디자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보고 찾아가야 됩니다. 영역 클래스는 슬라이드 JS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죠. 스타일 나와 있죠. 기본 스타일. 자, 아래쪽에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 형태를 보고 자, 이미지 자동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revious next 같은 경우에 자, 나 글자 마음에 안 들어 그림으로 쓸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이미지 태그 이용해서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는 스크립트를 써도 되죠. 슬라이드 JS previous 찾아서 여기 안에다가 자식한테 find 하거나 아니면 직접 뭘 집어넣으면 돼? append를 써가지고 이미지 태그 삽입해도 돼요. 여기다가 next도 마찬가지 글자로 써도 되겠지. 뭐 이전 다음으로. 이거 글자 바꾸는 거는 무슨 메소드? 텍스트 메소드 이용하면 글자 쉽게 바꿀 수 있죠. 아이콘을 쓸 수도 있겠지. 폰트 아이콘. 페이지 네이션 역시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페이지 네이션 밑에 있는 리스트들은 플로팅을 시켜버리게 되면 인디케이터 앞쪽으로 옆으로 쭉 나열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자, CSS를 그냥 쉽게 우리가 작업을 해서 내 형태대로 CSS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일단 검사 도구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와 기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슬라이더를 볼게요. 두 번째 슬라이더는 바디상에서 크게 바뀐 건 없고, 자, 슬라이드 가져오고요. 그 밑에 보면은 슬라이드 JS의 옵션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옵션에 너비하고 높이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너비하고 높이를 정해줘요. 그래서 크기 지정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지금 간단하게 스타일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컨테이너에 마진 제로 오토를 이용해서 가운데 정렬을 했고요. 그 다음에 ID 슬라이드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넌이라고 해놨죠.
요거는 이제 조금 전 예제에서 로딩할 때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살짝 버그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없앨 때 간단하게 슬라이드를 일단 넌 시켜가지고 깜빡거림 제거할 수 있고, 자, 스타일 슬라이드 JS의 pagination.active 이게 뭐예요? 검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야. 액티브가 되었을 때 글자의 색깔을 크림슨으로 바꿔라. 지금 보면은 선택된 거 보게 되면은 CSS가 적용이 됐죠? 자, 이전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얘만 활성화 시켜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스타일 넣어보게 되면은, 자, 미디어 쿼리까지 함께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맥스 위스 767이라고 써있으니까, 자, 요거보다 작으면은 패딩 없애고 너비 자동. 스마트폰 480일 때는 너비 자동. 자, 여기 갑자기 지금 이상한 거 나왔죠? 미니스가 768이고 맥스 위스 979. 이건 뭐냐면 요 사이의 값을 써줄 때, 요 사이 값을 써줄 때 이렇게 특정한, 그러니까 최소 수치하고 최대 수치를 같이 써놓은 경우에는 딱히 뭐 얘네들 순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순서를 잡아줄 때 큰 거에서 작은 거로 갈 때는 맥스위스 이용해주라고 그랬죠?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거 갈 때는 미니스 써가지고 쓰죠? 최소 너비를 가지고 하잖아. 근데 이렇게 사이즈 특별히 지장 없이 중간 사이즈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근데 사실상 추천하진 않아요. 이런 식은.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올라가는 게 좋아? 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이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민값 있죠? 1200 이상에서 얘도 맨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미디어 쿼리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줘라? 순서를 좀 맞춰줘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순서를 맞췄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바디 동일하고요. 높이 뿐만 아니라 옵션을 내비게이션하고 페이지네이션에 지금 이펙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펙트 페이드 스피드 600이라고 또 다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당 실행을 해야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임시로. 자, 넣었을 때 자,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페이드 효과가 부여가 되죠? 페이드 효과. 자, 요걸 보시게 되면은요, 내비게이션의 이펙트와 페이지네이션의 이펙트가 지금 값이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고, 기본 이펙트가 똑같죠, 그죠? 이건 뭐냐면, 얘를 눌렀을 때와, 그 다음에 얘를 눌렀을 때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이미지에 대한 걸 맞춰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페이드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이제 슬라이드 방식 말고, 페이디드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이펙트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 옵션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CSS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수동으로 만들어줘야 돼. 웹폰트 아이콘을 지금 추가했습니다. 지금 4점대 버전을 집어 넣었는데, 물론 현재 지금 뭐 5점대, 그 다음에 6버전의 알파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쓰기 편한 버전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4점대 버전이라서 지금 계속 이걸 쓰고 있어요. 이름들이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슬라이드 영역 볼게요. 슬라이드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4장. 그 밑에 앵커 태그에 클래스, 슬라이드 JS, 프리비어스, 슬라이드 JS, 내비게이션. 자, 여기 안에 지금 뭘 써놨어요? 아이콘을 집어넣습니다. 슬라이드 JS 넥스트에 아이콘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쉐브론 레프트하고 쉐브론 라이트 좌우에 대한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쵸? 따로 지금 하나 넣어준 상태이고, 자, 다시
CSS를 쭉 올라가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지. 모든 선택자 마진 제로, 패딩 제로, 앵커 태그, 텍스트 데코레이션 넣어서 밑줄 없앴고요. 자, 바디에 글자 색깔, 그 다음에 기본 맑은 고딕에 뭐라고 돼 있어? 15픽셀에 1.4 크기 잡아주고, 패딩 탑에 80픽셀 여백 잡아주고, 웹킷 폰트 씁니다. 이거 레티나 디스플레이용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 웬만하면 써주면 좋아요, 모바일에서는. 자, 슬라이드 안에 있는 슬라이드 JS 내비게이션, 마진 탑 3픽셀, 자, 위에 여백 3픽셀 주겠다. 프리비어스 넥스트 같은 경우에 마진 라이트 5픽셀 서로 지금 공간 띄워주고 플로팅을 걸어준 겁니다. 슬라이드 JS의 페이지 네이션 마진 탑 6픽셀에 플롯 라이트 오른쪽으로 보내고요. 리스트 스타일 넌에서 점도 없앴어요. 그리고 슬라이드 JS 페이지 네이션 리스트는 플롯 레프트에 마진 제로에 2픽셀이니까 좌우 2픽셀.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는 디스플레이 블럭,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뭘로? 닷 동그라미에요. 1, 2, 3, 4를 지금 뭘로 바꿔치기 한 거야? 이거 동그라미로 바꿔치기 한 거지. 이거 바꿔치기 해주고, 너비 높이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기본 트랜스페어런트에 클릭을 하면은 색상이 보이고, 액티브 상태에서도 색상이 이렇게 바뀌게. 자, 요거는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수동으로 지금 CSS를 제작성을 한 거지. 제작성. 밑에 보시면 변경이 될 때마다 검사 도구에서 바뀌는 것들을 미리 기록을 하거나 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한 다음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쭉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하나 내가 설정을 다 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도가 높아요. 얘는 뭐 밑에 있는 거는 뭐 똑같은 내용들이고, 자,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슬라이드 JS에 너비 900에 높이 900에 자, 내비게이션 폴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자, 이 내비게이션이 뭐냐, true로 한번 바꿔볼게요. true로 바꾸어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내비게이션하고 아까 그 내비게이션하고 똑같다란 말이야. 얘는 지금 당장 차이 나는 거는 안 보이죠? 이미 나는 클래스를 가지고 뭐 했어요? 다 얘네들을 바꿔치기 했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러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기본 내비게이션을 없애면서 사용을 하고, 플레이에 보면 자, 실행이 되었을 때 액티브, 오토, 그 다음에 인터벌, 스왑, 자, 이렇게 네 가지 값이 있는데 대충 단어를 보면 뭔지 살짝 이해가 되죠? 그죠? 액티브, 이거 궁금하면 뭐 해보면 되죠? 궁금하면 바꿔보면 돼요. 폴스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그랬을 때 무엇이 변경이 되는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오토라고 하는 것을 폴스로 하게 되면 자, 변화되는 걸 보셔야 돼요. 뭐가 바뀌는지. 안 움직여요. 액티브는 아까 액티브 확인했죠? 액티브 폴스 하게 되면 이거 플레이 버튼 없어지는 거 알죠? 플레이 스탑. 자, 그럼 나는 자동,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자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트루로 해주는 게 맞아.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예요. 슬라이드 속도. 간격이니까. 자, set interval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수 처리되어서 자, 내가 지정한 그러한 시간 후에 한 번씩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고, swap이라고 되어 있죠? 자, swap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swap. 계속해서 바꿔줄 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JS 그 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슬라이드 JS는 좀 가볍다라는 장점, 그리고 기본 CSS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맘대로 내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급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CSS에 작성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능 구현만 있는 걸로 따지면 얘가 가장 간편해요. 컴팩트해.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덮어 씌워서 여러분만의 슬라이더를 만들 때 좀 편할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자, 다음. 자, 이건 결과를 그냥 바로 볼게요. 자,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내용 추가된 게 몇 개가 들어가 있는데, 바디 쪽에 보시면은 바디에 큰 변화는 없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선택자와 클래스들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 이거 웹폰트 아이콘 뿐만 아니라 플레이 스탑에 관련된 거. 자, 글자로 나왔던 것도 뭘로 바꿨어요? 이미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직접 만들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웹폰트 갖다 써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주고, 밑에 지금 추가된 여기 밑에다가 추가시켜준 거 있죠?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설정된 내용들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백그라운드 포지션 움직여주는 걸 보면은 뭐요? 스프라이트 이미지 썼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자, 얘도 지금 미리 보기 뭘로 되어 있어요?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좌표값 자체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미지 만들어 가지고 내용 추가를 해 주셔도 돼요. 이제 나머지는 뭐 하면 돼? 요 영역 자체를 이제 옮겨 줄 수 있죠. 옮겨서 만드는 거. 그래서 요 자리, 요 자리. 뭐 요거 플레이 정지 버튼 뭐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별도로. 인디케이터 가운데 뭐 이렇게 옮겨주면 되고, 영역 자체를. 그거는 뭘 확인해라? 검사 도구 확인해라. 검사 도구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아니고 항상 그래왔지만, 항상 오류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무엇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해당 영역의 검사 도구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SS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취소가 됐고, 또 얘네들은 스크립트를 통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이걸 잡고 눈으로 보고 또 따라서 해보고 여러분 나름대로 변경도 해봐야 돼요. 되든 안 되든. 그게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